우리 고유의 문화재부터 지역 명소까지 서수민 리포터가 전해주는 전국 방방곡곡 여행 이야기 고고 문화기행. 고고 문화기행 서수민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서수민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준비해 왔나요? 네, 오늘은 아쉽게도 우리가 실제로 가볼 수는 없지만 울산의 소중한 천연기념물 울주 목도 상록수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산 13번지고요. 1962년 12월 7일에 천년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볼 수는 없다. 그런데 상록수라면 사시사철 푸른 나무를 의미하잖아요. 맞습니다. 소나무, 대나무, 동백나무 등 종류가 다양하고요. 그런 상록수들로 구성된 숲이 울주 목도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록수 덕분에 목도는 이름 말고도 별명이 참 많은데요. 우선 목도라는 이름은 섬 모양이 사람의 눈처럼 생겨서 목도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동백나무가 많고 꽃이 아름다워서 춘도 또는 동백섬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신라시대 때는 화살을 만드는 데 쓰인 나무가 대나무 신이대라고 하는데요. 이걸 재배해서 죽도라는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이 목도의 별명이 정말 많군요. 네. 눈목자를 써서 목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별명이 있을 만큼 아름다운 곳인데 천연기념물이라 가볼 수가 없는 건가요? 이 천연기념물인 모든 상록수림에 출입이 제한되는 건 아닌데요. 울주 목도 상록수림은 주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가동하게 되면서 피해를 많이 본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2년부터 일반인 공개 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다만 온산공단 앞 300m 바다에 있어서 눈으로는 관찰할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건지 국가유산청 신진호 연구원님께 여쭤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또 상록수림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물고기를 유인하는 어부림의 역할을 함으로써 조상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배라고 하는 게 어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큰 배를 사용하거나 좋은 장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해 어업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물고기가 많이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런 숲이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어업의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부림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가치가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동해안에서 상록수가 자생할 수 있는 분포 한계 로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가치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록수가 주로 따뜻한 지역에 사는 식물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록수림 같은 경우도 대부분 남해안 또는 서해안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도는 그 동해안에서 상록수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북쪽 한계선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 분포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섬이 되겠습니다. 네, 물고기를 유인하는 섬으로서의 역할, 또 동해안에서는 유일한 상록수림이라는 건데 북쪽 한계선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울산이 상록수림이 자생하는 구역의 북쪽의 한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바다에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데요. 서해안으로는 따뜻한 바닷물이 훨씬 높이 올라가는 데 반해서 동해안으로는 울산까지가 이 따뜻한 식물들이 살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도 상록수림은 동해안에 있는 유일한 상록수림이라고 해요.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3월에 이곳에 화재가 발생했었다고요? 네, 지난해 3월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큰 산불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때 울주 목도 상록수림에도 불이 났었습니다. 이 산불로 전체 면적 약 15,000제곱미터 가운데 1,000제곱미터 면적이 불에 타서 초본류와 관목 위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날씨가 건조하고 산불 피해도 많은데 같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조한 계절뿐만 아니라 1년 내내 국가유산청에서는 목도 상록수림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신진호 연구원님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고 오시죠. 저희 국가유산청에서는요, 울주 목도 상록수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개 제한 지역으로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제한 지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상록수림의 관리나 또는 학술 목적 등을 제외하면 현재는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섬이 조그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드나들다 보면 금방 식생이 파괴되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상록수림을 공개 제한 지역으로 함으로써 현재 많이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매년 식물의 생육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수목 내에 혹시 위험 인자가 있다라고 하면 제거하고 그리고 상록수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존을 위해서 일반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목도가 한때는 초등학교가 있을 정도로 꽤 많은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고양이 목도인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목도가 고양이 분들 계신지 궁금한데 진짜 고양이 목도인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목도가 출입 통제된 건 1992년부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처음 약속된 건 그때로부터 30년 후까지였고요. 그 기한은 지난 2022년에 끝이 났습니다. 당시 이제 목도에 다녀올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는 문화재청의 판단에 따라 출입 제한이 10년 연장됐고요. 개방 결정은 2031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앞으로 5년이 남았는데 아무래도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목도 상록수림은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고향이고요. 또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소중한 자연유산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발을 디딜 수 없지만 멀리서 바라보며 관심을 가져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호의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목도의 자연 생태가 많이 회복이 돼서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목도로 오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수민 리포터였고요. 여행 스케치의 음악 함께 할게요. 다 잘 될 거야.